반갑습니다. 김종문입니다. 오늘은 지난 유양수에 이어서 중앙에 있었던 경제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요 2017년도에 실제로 출제되었었던 한자 사료인데 일단 한자 공부한다는 기분과 더불어서 기출이 어떻게 나왔는지도 한번 살펴본다 라는 의미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이는 한자가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한번 한자가 좀 어떠신가요? 그렇게 어렵게 또 느껴지지는 않죠. 최근에 보고 있는 사례들이 한자는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는데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요거는 지명이라고 보면 저는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광릉 부원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역시 한자 하나하나를 뭐 해석한다기보다는 광릉 부원군 이렇게 이제 읽을 줄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사람 이름으로 보시는 게 중요할 겁니다. 그죠? 이극배라고 하는 사람 이름인데요. 자, 이 사람은 세조 때 좌익공신으로 올라갔었던 인물이기도 하고 성종 때까지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었던 인물입니다. 성종 때 지위가 광릉 부원군까지 올라갔었던 인물인데요. 자, 그 인물이 의논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한자 구조 잘 봐두시고요. 지금 첫 번째 줄에 보이는 것은 주로 이제 일반적인 한자 해석이라기보다는 지위, 광릉, 부원군, 그리고 사람 이름, 이극배. 자, 요것은 네, 분리해서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하고요. 의논했다 이렇게 되네요. 자, 그 다음에 뒤에도 한자가 어렵진 않죠. 주부, 군현 이렇게 그냥 읽어주시면 됩니다. 주, 부, 군, 현. 그리고 그 주부 9년에는 각각이 있다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토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토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오늘날에도 그 흔적이 조금씩 남아 있지만 실제로 이제 이 토성과 관련해서는 고려 건국 시기에 좀 형성되었다라는 말들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왕건이 지방 호족들에게 토성을 인정해주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토성을 인정해주는 과정 속에서 왕씨성을 하사하는 경우도 있었고 중국의 성씨를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어쨌거나 간에 왕씨성을 주거나 토성을 인정하거나 중국성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그렇죠. 본관제가 형성되었다라는 정도는 어느 정도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그런 거와 관련해서 토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이 토성은 어느 정도 그 지역에서 힘 있는 양반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왜 지금 제가 양반이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 이거는 네, 조선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간단하게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한다면 광릉 부원군 이극배가 의논하기를 주부 군현에는 토성이 있는데 라고 네, 해석을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밑에 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해석을 안 해도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재경, 이거는 서울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오늘날에도 그런 표현들을 좀 쓰지 않습니까? 각 지역에서 올라오면 재경 무슨 무슨 동문회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가면은 종임자 이렇게 나왔는데 이 종자는 따를 종자이고 그 다음에 임자는 네, 맡을 임자, 책임진다 할 때 임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서 종임자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결국은 뭔가 책임을 맡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결국은 의역을 한다면 어떤 의역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죠. 관직을 맡고 있는 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물론 또 제가 관직이라고 표현을 하면 또 어떤 분들은 경제소라고 하는 게 또 관직이라고 볼 수 있는가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하나의 관직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게 껄끄럽다면 그냥 책임을 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뒤에 다시 한번 더 한자를 더 본다면요. 자, 서울에 있는 자 중에서 말하기를 뭐라고 한다? 경제소라고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때 시험 문제 나왔을 때는요. 이 경제소가 이렇게 가로가 쳐져 있었고 그러면서 아마 나로 표기가 된 상태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을 읽고 위지 나라고 한다 라고 했을 때 나에 들어갈 그렇죠. 이 명칭을 찾는 것도 실제로 나왔었던 문제다라고 한번 봐두시면 됩니다. 물론
한자가 아니라 해석본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쉬울 수도 있겠지만 일단 한자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한자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바로바로 네, 나오는 답은 아니었겠죠. 또 물론 역으로 놓고 봤을 때요. 이 한자 사료를 익히 잘 알고 있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접근이 몇 초 만에 해결되는 그런 간단한 문제였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다시 지우면서 깔끔하게 지우면서 해석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릉 부원군 이극배가 의논하기를 주, 부, 군, 현에 토성이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렇게 되겠죠. 그 중에서 서울에 있으면서 관직을 가진 자가 뭐라고 불린다고요? 말하기를 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들을 이르기를 경제소라고 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한자 한번 보실까요? 자, 그러면 이제 한자가요. 자, 경제소. 자, 경제소 또 나왔죠. 물론 이제 시험에서는 이것도 네, 니은으로 나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택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택할 택자에 그 다음에 또 역시 뭐 이거는 대명사 그 기자니까 의미 없죠. 그 다음에 거향이라고 하나를 읽으면 될 겁니다. 즉 뭐냐 하면 자기의 고향이나 향촌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향촌에 살고 있는 토성이 되겠죠. 그리고 그 토성들 중에서 강직하고 이름 있는 품관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자, 해석이 가능하시나요? 자, 경제소는요 택합니다. 어떤 사람을 택하느냐 하면 향촌에 살고 있으면서 토성을 가진 자로서 좀 힘이 세고 이름 있는 품관들을 네, 택합니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세 줄은요, 경제소에 관해서 좀 중요하게 네, 서술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지우면서 한번 볼까요? 자, 경제소는 택했습니다. 그들 중에서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향촌 사회에 살고 있으면서 네, 토성이 되겠죠. 그래서 향촌 사회에 있는 토성들 중에서 좀 힘이 세고 이름 있는 품관들을 선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한자 한번 보시죠. 자, 이제 한자를 보시면 또 역시 어려운 한자들은 그렇게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자, 먼저 있다. 자, 여기서는 세조조라고 나오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세조조라고 한다면 역시 해석은 굉장히 간단할 겁니다. 세조때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네, 충주입니다. 자, 충주 지역에 있는 백성이 뭔가 고발을 했네요. 백성이 고발을 했습니다. 그 충주, 그 주니까 이거는 충주가 될 거고요. 그렇죠. 이제 누구를 고발했느냐 하면 수령을 고발했다. 이렇게 되네요. 한자 굉장히 간단하죠. 일단 세조 때에 제자는 그렇게 뭐 해석을 할 필요가 없겠고요. 세조 때에 충주의 백성이 그 지역의 그 주에 수령을 고발했다. 자, 그런 적이 있다. 뭐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에 기시 그때 이렇게 해석이 될 겁니다. 그죠? 때 시자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요 앞에 한자 사료할 때 한번 했었는데요. 역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였었죠. 유양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재 이 한자 사료는요. 유양소와 경제소를 그렇죠. 한꺼번에 다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료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굉장히 중요한 자료였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지금까지 네, 경제수를 보았는데 이제 유향수가 딱 나오면서 뭔가 그들의 관계를 간접적으로든지 직접적으로든지 뭔가 알려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세조 때 충주에 있는 백성이 네, 그 주 충주의 수령을 고발한 적이 있는데 그때 유양소에서 자,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겠죠. 자, 유양소에서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자, 수령이 고소를 하는 것은 불가하다, 즉 옳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장 해석이 되겠죠? 백성이 수령을 고발을 했더니 유양소에서는
수령을 고소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죠? 이 사람들 양반들이 바라볼 때는 뭐 너희 놈들이 어떻게 수령을 고발할 수 있느냐? 자, 이제 이런 얘기가 될 것인데요. 자, 그러면서 침탈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사람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럼 여기서 그 사람은 그렇죠. 고소한 사람이 될 거고요. 크게 심하게 요거는 이제 보통 심할 심자인데요. 매우 심하다. 그래서 뭔가 침탈하고 억압하는 그 과정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5글자는 결국 뭡니까? 수령을 수령을 고소한 그 백성을 굉장히 심하게 눌러댔다, 억압했다. 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네, 뒤에 문장 한번 보시죠. 이에 내자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를 얻다 또는 이제 이를 짓자, 뭐 다달았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위로 듣게 되었다 이렇게 되네요. 그럼 이것도 이제 위상자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지역에서 중앙으로 알려졌다 이런 해석도 가능할 거고요. 아니면 그렇죠. 조선시대 때 상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그렇죠. 임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해석은요. 이러한 사실들 자체가 임금에게까지 알려졌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겠죠. 자, 그렇게 이제 일이 벌어지니까 임금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로써 2차, 이거는 자, 차자입니다. 이로써 파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는 깨버린 거죠. 그럼 여기에서 그것을 깼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현재 맥락상 네, 이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유양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유양소를 왜 깨버린 겁니까? 이제 어떤 사람의 관점이냐에 따라서 금방 일어났던 일이 좀 달라질 수 있죠. 즉 백성이 수령을 고발한 것에 대해서 야 이거는 어떻게 뭐 세상 뒤집어질 일 아냐? 어떻게 백성이 수령을 고발해?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의 입장이 있을 수가 있고요. 물론 이 당시에요. 그 다음에 아니 그 정도는 가능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유양소에서는 수령을 고발하는 일은 절대로 옳은 일이 아니다라고 해서 그 백성을 탄압한 일이 생겼고 반대의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수령이 잘못하면 백성이 고발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게 왜?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 그런 입장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때 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꼭 그런 입장을 가졌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흐름상 그 정도까지 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왕이 아니 그 정도까지는 유양소 너네들이 백성을 탄압할 일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유양소를 폐지시켰다라고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요,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유양소라고 하는 것이 조선 초기에 나왔는데요. 이것은 고려시대의 사신관이 분화 발전되어 온 것이고, 그 고려시대의 사신관이 분화 발전되면서 경제소와 그렇죠. 유양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양소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향촌, 자치와 관련된 기구라고 볼 수가 있겠고 따라서 조선시대 때는요. 왕권을 강화시킨다 내지는 중앙집권화를 강조했었던 왕들은 이 유양소에 대해서 별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죠. 태종 때도 그렇고요. 현재 나와 있는 이 세조도 그렇고요. 이런 유양소는 에이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뭐 하는 기구인데 그러냐? 라고 바라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세조 때도 역시 유양소를 없앴습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흐름 속에서는요, 이 유양소가 백성을 침탈하는 것이 어떤 관점에서다 이제 그런 것들은 지워버리시고 다시 결론으로 돌아온다면 왕권을 강화하는 입장에 서 있는 왕은 이러한 유양소를 없애버리는 정책을 폈다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그 대표적인 왕이 태종과 세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시 성종 때 가게 되면은 이 유양소가 다시 나오죠. 자, 이제 그런 흐름으로서 이걸 보시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워가면서 해석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세조 때 충주의 백성이 충주의 수령을 고소한 적이 있다. 그리고요, 그때 유양소가
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수령을 고소하는 것은 옳지 않다, 불가하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소한 사람들을 매우 심하게 억압을 하고 침탈을 했는데요. 자, 이 사실이 상문 임금에게 알려지게 되면서요. 이것으로 인해서 2차 그것을 파했다. 유양소를 파했다. 자,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마무리 한번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양서를 2번 봤고요. 오늘 이제 경제서 부분을 한번 봤는데요. 한자가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자를 길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한 10분 내외로 해석하는 게 좀 더 좋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가능하면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다음 한자에서 다시 뵙겠습니다.